오픈일부터 현재 이제 한 달 된 거를 좀 집계를 봤더니 1,500만 원 조금 남았더라고요. 월이요, 월. 무인 매장은 사실 고정 지출이랄 게 없습니다. 쓰레기 봉지 정도가 다일 것 같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전기세인데, 제가 예상하는 전기세로는 운영해본 경험상 이제 전기세가 좀 많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또한 저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전기세를 좀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놨거든요. 아, 그게 네. 뭔가요?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배고프고 막 그랬던 생각들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저렴하게 맛있는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SNS 무인분식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사실 벌이가 아마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 아니고서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벌이가 좀 힘들다 보니 투자를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자주 와요? 네. 왜 자주 와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SNS 짱 맛있어요. 와. 네, 안녕하세요. 무인시대 무인맨입니다. 자, 오늘은 무인분식의 세 번째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위치한 곳은 SNS 무인분식 수진역점, 성남의 수진역점에 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특이하게 지하로 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지하인데도 굉장히 넓습니다. 오자마자 좀 깜짝 놀랐는데, 그 깜짝 놀란 이유가 여기는 문구점도 이렇게 있어요. 문구점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키오스크가 2개나 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키오스크가 2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계산하는 사람이 좀 많다는 거겠죠. 자, 한번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물론 라면 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라면 종류는 이거 점주님의 이제 취향에 따라 뭐 구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젤라또, 평범한 아이스크림은 난 거부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매번 설명하지만 여기는 700여 가지의 메뉴가 비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SNS 무인분식이 유통회사라서 가능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개인이 이런 700개의 메뉴를 따로따로 내가 준비를 한다? 그거는 사실은 준비하다가 이제 장사를 접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여기를 한 20번 30번 정도는 와야 메뉴를 다 먹어볼까 말까일 것 같습니다. 너무 넓어서 좀 돌아보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따가 점주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 과연 이렇게 수많은 메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며, 매출은 얼마며, 그리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거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여기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거는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 인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용품,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요 수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좀 노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좋아하던 칼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통기한 뭐 이런 거 지난 것들을 100% 교환을 해준다는 점, 이런 게 정말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게 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화면을 써서 아이들이 뭐를 시청할 수 있게끔 뭐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래서 사실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님의 스타일에 따라 좀 매출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점주님을 모시고 이러한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줘도 돼? 맞아요. 여기 자주 와요? 네. 왜 자주 와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맛있으면 사요. 최고. 아니,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SNS 무인분식 수진역점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럼 SNS 이 무인분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존에 제가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아이스크림, 완구, 문구, 펜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 좀 그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였던 것도 좀 있고요. 단순히 또 무인 라면만 하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장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검색 통해서 이제 SNS 무인분식을 접하게 됐고 유튜브로도 좀 보게 됐어요. 이제 그거 보고 저거다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배고프고 막 그랬던 생각들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저렴하게 맛있는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SNS 무인분식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SNS 무인분식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 직장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사실 벌이가 아마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 아니고서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벌이가 좀 힘들다 보니 투자를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먹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힘든 게 좀 있었어요. 직장 생활로서 제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부수익을 좀 노리고자 하게 됐고요. 무인 매장을 좀 한지 벌써 제가 3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확실히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럼 투잡이신 건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이들이 많은 이런 무인 매장을 운영하실 때 애로사항은 따로 없으세요? 원래 지금 제가 이 매장을 오픈한 지는 정확하게 어제 일자로 딱 한 달 됐습니다. 앞전에 매장을 운영할 때는 도난 사건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빨리 그 도난 사건을 신고를 하던가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바로 잡았다고 하면 더 많은 수익과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친 게 제일 많이 힘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의 이제 노하우를 경험을 해보고 지금 매장에서는 이제 도난과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 저만의 노하우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범죄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을 조금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제보를 받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소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파손, 이제 물품 파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먹는 거 같은 거 찌그러뜨리고 터뜨리고 그런 것들을 제보를 해주면 그 제보해준 친구에게 소정의 이제 상품으로 먹는 걸 준다던가 이제 상품권을 준다던가 여기 또 SNS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아이들이 그러면 신고 정신이 투철해질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저기 지금 장난감 같은 게 제가 이런 칼 같은 것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매장에서 갖고 놀고 다치는 친구도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제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이름까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친구들을 이제 사실 뭐라고 하기보다는 예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가 노출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이 된다고 하죠, 애들이. 그렇게 되면서 도난이랑 뭐 파손, 분실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 애들끼리 좀 이 경각심을 또 일깨워 줄 것 같아요. 막, 야, 너 걸리면 내가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미리미리 예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쓰고 사실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고 이런 것들은 뭐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정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간단히 봤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처음 오픈하고 한 2주 정도는 하루에 3, 4시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품 진열하고 나서 동선 파악이라던가 제품이 어디에 있고 이런 파악들이 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딜레이가 됐었었는데 지금 한 3주, 4주차 이렇게 5주차 이제 지금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많게 2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장이 조금 취급하는 품목도 많기도 하고 평수도 크다 보니까 청소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2시간이면 하루에 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물건 또 많이 들어오는 날들이 좀 있어요. 좀 몰아서 시킨다던가 그럴 때는 조금 더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무인 딱 매장에 비해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인데 이게 아무래도 내려와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메뉴 수가 엄청 많고 문구까지 또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건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SNS 무인 분식에 샵인샵을 좀 해놨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은 만큼 그러다 보니 하는 일도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제일 궁금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월 평균 매출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월 평균이라기는 좀 그렇고 어제 저녁에 제가 오픈일부터 현재 이제 한 달 된 거를 좀 집계를 봤더니 1,500만 원 조금 남았더라고요. 월이요? 월? 네. 2달이 아니라 한 달? 네네, 딱 이제 한 달 딱 찍은 상황에서 본 매출이고요. 계속 또 상승세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듣기로는 이제 홍보도 약간 덜 단 상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부랴부랴 오픈하느라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좀 오픈을 하긴 했거든요. 사실 한 70%인 상태로 오픈을 했는데 자리가 자리인 건지 자리는 사실 저도 상권은 입구가 되게 좁아서 여기 기대는 크게 안 했거든요. 근데 들어와 봐서 좀 넓은 거 보고 좀 놀랐는데 그러면 그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상권이죠. 그거는 제일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외딴 데 매장 차리고 나면 당연히 뭐 장사가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상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학생 상권, 뭐 아니면 봉지 상권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많은 주거단지 상권 뭐 그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에 대한 아이템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놓느냐가 제일 두 번째로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월세 제외하고 고정 지출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무인 매장은 사실 고정 지출이라 할 게 없습니다. 쓰레기 봉지 정도가 다일 것 같고요. 지금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집계가 사실 안 된 상황이라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전기세인데 제가 예상하는 전기세로는 운영해본 경험상 한 15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냉동고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면 기계에 물 끓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전기가 들어가고 에어컨이 2대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전기세가 좀 많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또한 저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전기세를 좀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놨거든요. 그게 네. 뭔가요? 냉동고에서 열을 좀 펌프로 좀 밖으로 배출해내는 시스템을 각 냉동고별로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장에 지금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덥지가 않아요. 지금 한참 삼복더위인데요. 에어컨을 23, 4도 정도에 제일 약하게 이제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좀 시원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전기세도 많이 절약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상은 한 3분의 1 정도는 줄지 않을까. 근데 그것 또한 전기세를 좀 받아봐야 알겠죠. 내려왔을 때도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사실 지하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냉동고에 열을 배출하신 거네요. 그러면 일부러. 맞습니다. 네. 그 또한 또 환기 시스템도 같이 해 놓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게. 지하 특성이라 사실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서 했는데 온도 관리에도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제가 SNS 무인분식이나 뭐 무인라면 요런 유튜브로 영상을 보다 보면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면 어지럽히고 뭐 라면 국물이나 음식 찌꺼기 이런 게 어지럽히는 경우가 엄청 많고 번거롭고 운영이 안 될 수준까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반 라면을 안 팔던 매장에 비해 확실히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도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인이 좀 본격화돼서 그런 건지 아이들이 먹은 자리는 웬만하면은 물티슈도 비치를 해놓으니까 잘 닦고 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중간중간 CCTV를 보거든요. 그러면 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한테 좀 정리를 좀 하라고 방송을 해요. 간단하게 제 목소리 나오게. 또 잘 치우고 가고 크게 제가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더럽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뭐 손님은 아니면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여기 매장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무인 매장 하면서 조금 이런 에피소드가 애들이 좀 생각해도 또 정직해요. 훔쳐가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키오스크에 돈이 좀 남아있거나 그러면 그거 사실 주머니에 넣고 싶을 텐데 어디다가 이제 숨겨놔준다던가 제가 저기다 일부러 대지성통 같은 걸 하나 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돈을 넣어 놓는다던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찾아와서 준다던가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도둑질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잡다 보니까 남매가 둘이서 서로 막 다른 시간에 와서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사실 경찰 수사가 되게 늦거든요. 잡고 하는데 그 과정이 오히려 제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신상 정보를 조금 약간 공개를 하면서 몇 월 몇 시에 이제 훔쳐간 친구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좀 잡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연락이 오셔갖고 아이랑 찾아왔거든요. 안 그러신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고충인데 왜 무인 매장을 차려서 우리 아이가 도둑질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 부모님께서는 오셔갖고 자기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저희 매장에 되게 큰 고객이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아이들이랑도 더 친해지고 그 아이들이 저는 오히려 올바르게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몰라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어리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좀 남는 것 같네요. 이제 무인 사업을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시대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많이 비싸지는 상황이고 사람을 두고 뭔가 장사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매장도 사실 사람 두고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차리나 마나한 이제 수익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고 무인 매장이 정말 다각화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지인들도 보면 옷가게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예인 관련된 것들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점점 그것들을 무인으로 하시고 계신데 점차 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무인 매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잘 알아보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추천하기도 하고 무인 매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SNS 무인문식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무인 매장을 창업을 하고 망하거든요. 은근히 많이 망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대책 없이 창업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접근이 쉬워요. 무인 매장이라는 게 누구도 할 수 있는 그 매장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튼튼하게 해서 상권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주 타겟층에 대한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을 해서 무인 매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SNS 무인 분식이라는 이 프랜차이즈가 전 되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매장이 72호점인가 그런데 지금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벌써 80호점 이상이 지금 개설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만큼 확산이 되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사에서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되어 있고 점주들에게 주는 마진율이나 그리고 제일 특장점이 제품 들어왔을 때 유통기한 관리를 좀 해준다는 거예요.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SNS
무인분식을 강력 추천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 메인은 SNS 무인분식으로 해놓고 샵인샵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되게 강력 추천합니다. 점주님도 이제 사장님도 이제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SNS 무인분식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SNS 무인분식 화이팅! 잠깐만. 너 나오게 해줄게. 얘들아 천천히. 맨 처음 나올 거.